경쟁 입찰 선정이 실패한 발전소의 사례를 나쁘지 않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용우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가지고 생각해두신 입찰가 있어요? 있죠. 근데 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전소 고민의 잠모드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다양한 발전소와의 가슴 설레는 밀당 가중치 스캔들. 뭐야, 옷이 다 왜 똑같아? 다들 일주일 뭐 집에 안 들어갔었어요? 윤구 집에 갔어요? 윤구 신발은 갈아 신고 왔어. 나 신발 갈아 신고 왔어. 우리 다 안 들어가고 기다렸는데. 맞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다렸는데. 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붙잡고 어디 너무하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쟁 입찰 선정이 실패한 발전소의 사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찰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소 용량은 약 1메가급이었습니다. 정확히 1메가는 아니고요. 약 1메가급이었고 500kW 이상 1메가 미만 입찰 구간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제 개발 진행도를 살펴보면 이제 입찰 딱 기간에 가까스로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사용전 검사까지 진행했던 발전소고요. 이렇게 해서 사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은 약 20% 정도 돼가지고 3.5점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 발전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용전 검사를 가까스로 합격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는 시간이 불충분했던 거죠. 미가입하는 바람에 3점이었고요. 사실 보험 가입하는 거의 조건 중에 그러니까 발전소가 꼭 사용자검사까지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직 건설 단계여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개시일자가 이제 앞으로의 2달 뒤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3개월 뒤에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2달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한 달 동안에 피해랑 손해는 발생할 텐데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 사용전 검사 합격 일자랑 비슷하게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군요. 사실 그래야지 그 온전하게 계약 기간 1년 동안의 보장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해당 발전소는 1메가급이지만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다행히도 3점을 겟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한 발전소 같은 경우에 보통 발전소 허가 또는 개발행위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시공에 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PF의 보통 조건 중에 하나인 REC 장기계약 체결에서 설춘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비를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기자본 비율을 조금 더 높였다면 0.5점이지만 확률이 더 높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30점대가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주민 참여형이 저게 키예요. 뭐냐면 저게 있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같이 상생하자 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공사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사용전 검사까지 시공도 가능한 거고. 네. 탄소 배출량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당시 때 입찰가는 얼마였을까요? 14만 원? 너무 높은데? 1메가니까 한 12만 원?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니에요? 12만 3천 원. 12만 3천 원. 13만 1천 원. 요 사이 정도 되겠다. 모듈 어떤 거 몇 등급이었어요? 이렇게 그쵸. 이제 고수가 딱 역시 질문이 다르네요. 모듈은 중국산 3등급 모듈을 썼습니다. 그럼 1점이었나요? 네, 1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2만 9천 원 정도 됐었습니다. 오. 13만 원 초반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이거는 이번에 입찰 선정이 돼서 금융을 일으켰어야 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12만 원대로 가자, 12만 9천 원으로 확신 있게 딱 썼었는데, 제 지인한테 또 물어보니까 비슷한 사례 1메가급 태양광 발전소인데 12만 5천 원에 썼던 발전소인데도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모듈 등급의 영향이 큰 줄 이번 입찰을 계기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 점수폭이 너무 커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2등급, 1등급을 선택해가지고 4점, 10점을 받았다면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2등급하고 1등급으로 바꾸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듈 비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고요. 그 모듈 비용에 맞춰서 인버터의 수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 설계에서 저압이냐 고압이냐를 따졌을 때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 구조물 설계에서도 바뀔 수도 있어요. 구조 안전 진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실제로 장기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듈 등급을 올리게 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본의 비중이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3점까지 더해주면 토탈 약 29점 정도가 나왔던 발전소입니다. 이제 입찰 구간이 경쟁률이 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게 낮지 않은 점수인데도 미선정돼서 되게 놀랬던 입찰 경험이고, 일단 총점은 29점 정도로 높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량평가에서 1.2배수가 먼저 잘리잖아요. 네. 이제 입찰 가격은 낮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모듈 점수 같은 게 좀 경쟁력이 없는 편이어서 그 1.2배수에서 한번 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제 이전 구간에서 넘어온 발전소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네요. 그럼 하반기 때 한번 재도전 하시나요? 무조건 다시 가야죠. 생각해두신 입찰가 있어요? 아, 있죠. 근데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퍼지면 이제 혼란 시장에,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해나무 이런 데 난리 날 거야. 이게 어느 정도는 눈치 게임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 같이 낮게 쓰면은 다 같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우리 좀 높게 쓰면 좋겠어요. 다 같이 무조건. 그러니까 다 같이 상한가를 쓰면 상한가에 다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용구 딱 1원 낮게 쓸 거잖아요. 용구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긴 이런 안전하게 다 이런 생각 할 거야. 이거 뭐라 그러던데, 그쵸? 이거 뭐라 그러던데? 죄수의 딜레마. 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또 신기했던 게 사실 공고 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쟁률은 2019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하락하면 평균 가격은 높아져야 되는데 평균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 부분이. 이게 혹시 뭔가 데이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가능합니까? 데이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사실 좀 소극적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또 뭐 나는 10원 낮게 써야지, 또 10원 낮게 써야지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추후에 진짜 이렇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가지고 딱 입찰 때는 얼마에 들어가면 무조건 됩니다. 이걸 딱 그러려면 속시원하게 자료가 말해주시죠. 많아야죠. 자료가 많으면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쉽네요. 2회에 걸쳐서 하반기 경쟁 입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뜻쌤 항상 저희 카메라 뒤에만 계시다가 이번에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역시 카메라 뒤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경쟁 입찰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새벽 4시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경쟁 입찰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라커넥트 블로그랑 홈페이지 여기 있으니까 많이 들려주세요. 뜻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태양광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